안녕하세요. 이웃TV 이웃동생 이준우 PD입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요. 대체로 매파였던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이전과 크게 다를 것 없다라는 평가와 함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3% 상승, 주간 기준으로는 0.3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94% 상승, 주간 기준으로는 1.16%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67% 상승, 주간 기준으로는 0.2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주간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 영향으로 4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주간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8월 28일에는 유로존 M3 통화 공급이 있으며 8월 29일에는 미국 6월 주택가격지수, 7월은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고요. 8월 30일에는 미국 7월 ADP 고용 보고서, 미국 7월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되고 8월 31일에는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9월 1일에는 미국과 유로존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8월 ISM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됩니다. 미국 민간 리서치 업체 ADP에서 매달 발표하는 민간 고용의 추세를 통해서 고용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총 4가지 고용지표, 7월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8월 ADP 민간 고용 변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8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일 목요일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인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파월이 말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PCE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6월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상승을 했는데 이번 7월 PCE 물가 지수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주 8월 고용 보고서도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현재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은 결국 긴축,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7월 대비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발표에서 미국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고하고 PCE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 리스크가 국내 시장에서 더 높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일단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습니다. 파월 총재는 연설 초반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약간의 진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면서 적절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낮추기 위해 약간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이 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연설은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발언과 유사한데요. 파월 의장은 이번 여름 데이터가 연준의 대체로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은 6월과 7월 모두 물가 상승 속도가 완화되었고 핵심 인플레이션은 매달 0.2% 상승을 했습니다. 6월과 7월의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월간 수치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달 동안의 좋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다음 결정은 지표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다가오는 회의에 추가 긴축을 할지 아니면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추가 데이터를 기다릴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매돌기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존의 발언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파월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결국 강한 긴축에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식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카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금리 인상 종료를 인정할 경우 연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말을 바꿔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파월의 발언을 원론적인 수준일 뿐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0%, 0.2% 인상 가능성을 20%로 해서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과 12월의 경우 동결이나 인상 가능성은 각각 45% 정도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공유 오피스 기업으로서 우버, 에어비앤비와 함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간을 고정 가격에 장기로 임차를 한 뒤에 이 공간을 소비자들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업체로 한때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 약 62조 2천억 원에 달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사무 공간을 임대를 하는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위워크는 블랙록, 킹스트리트 캐피털, 브리게이트 캐피털 등 채권자들과 챕터 11이라고 불리는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챕터 11일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위워크의 주가는 지난 1년간 97%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채권자들인 블랙록, 킹스트리트 캐피털, 브리게이트 캐피털 등은 지난 3월에 위워크에 12억 달러를 대출해줬는데요. 이런 채권단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위해 공식 제안서를 제출한 건 아니지만 위워크의 장기 채무 50%, 약 12억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워크 또한 스스로 파산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면서 스스로 상장 폐지 신청을 했는데요. 다음 날인 23일 뉴욕 증권거래소는 위워크 상장 폐지 절차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내에 주가가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증시에 퇴출이 되는데 올해 4월 18일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을 했었습니다. 회사 스스로 상장 폐지를 신청을 하고 파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난이 심각하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동생 이준우 PD였습니다.